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할 안희성입니다. 오늘 토론은 부산 사하구청장 두 후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토론은 관련 법에 따라 사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앞으로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두 후보의 좌석 배치나 발언 순서, 토론 형식, 질문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했고요. 진행 순서는 모두 발언에 이어서 공통질문, 상호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6일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사하구청장 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프로필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 출신 현 구청장, 중단 없는 사 발전, 일 잘하고 약속 잘 지키는 사구청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태석입니다. 네, 사하구청장 후보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갑준 후보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 삶에 힘이 되고 항상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사구청장 후보 이갑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하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의 프로필과 간단한 인사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60분 동안 두 후보의 치열하고도 격조 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내가 사하구청장이 꼭 돼야 하는 이유, 각 후보마다 있으시겠죠.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조 발언 먼저 국민의힘 이갑준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사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사구청장 후보 이갑준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이제 우리 사하 발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가장 우선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가덕 신공항의 본격 추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년은 우리 사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힘있는 여당 구청장, 준비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변화된 새로운 사안을 열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갑준 후보의 시작 발언 들으셨습니다. 자, 1분 시간 주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사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관 출신 현 구청장 기호 1번 김태석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구청장으로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년여에 걸친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사하구청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0여 차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이 되어서 1,300여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매니페스토가 실시한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민선 7기 부산에선 유일하게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일 잘하는 구청장, 약속 잘 지키는 구청장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사회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오랜 중앙부처 경험과 차관직을 수행하고 또한 사구청장으로서 지방행정도 경험하였습니다. 준비된 구청장 저 김태석이 재선을 통해 네,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후보의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내가 사하구청장이 돼야 하는 이유, 각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들으셨는데요. 자, 이제 똑같은 질문을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시간은 1분 30초, 10초가 남았을 때 경광등이 깜빡이게 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하구에 특화된 지역 발전 전략입니다. 자,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고 특히 사하구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하구만의 특화된 지역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각 지자체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하구만에 특화된 지역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방역과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일상이 회복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사회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하구에는 1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시장도 이에 대응하도록 현대화와 함께 비대면 상거래를 활성화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개정시장과 샘터상가에는 최근에 그 상권 디지털 르네상스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다른 전통시장으로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얼숙도에서 강변대로를 따라 다대포까지 생태 관광 벨트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연결하는 셔틀을 단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노레일 설치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대포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네, 주어진 1분 30초간의 답변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이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하구만의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갑준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사하는 다대포를 중심으로 얼숙도 낙동강을 이어가는 아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잘 살려서 다대포 뉴 드림 벨트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평장림공단이 많이 낙후된 공단입니다. 여기를 완전히 새롭게 가꾸는 가칭 낙동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가 지금 이처럼 발전이 더딘 것은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게 진척이 더디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 직속의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빠르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는 문화시설이 비교적 적습니다. 각 근육별로 문화복합센터를 만들어서 가까이서 문화를 접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사하구만의 지역에 특화된 발전 전략에 대해서 공통 질문 첫 번째였죠.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지역 내 소득 불균형 완화 방안입니다. 2020년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사하구는 종합지표에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 불균형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사하구민들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은 국민의힘 이갑준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사하는 재정도 좀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또 지원을 해야 될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약 6만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국가가 주는 복지 정책 혜택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상공회의소 근무하면서 알게 된 많은 기업인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일거리를 가져오고 우리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일하면서 즐거움도 또 보람도 그리고 용돈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과감히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이 제가 쭉 다녀보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서 재래시장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재래시장을 아까 우리 김 청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물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갖추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를 제대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사의 그 지역 소득 격차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집니다. 네, 사하구 지역 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자, 이번에는 공통질문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김태서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역민들의 소득 격차 완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각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총 한 3만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매년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앞으로 4년간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현장 중심, 사회 안전망 강화 일자리 등을 확대해서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함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 지원을 하고 구인 구직 개척단을 통해서 또한 공단 지역과 수요 공급을 매치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등에는 찾아가는 일자리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건이 어려운 우리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서는 그동안 기본계획과 청년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청년들에게 어학시험에 대한 응시로 지원 등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자격증 응시로 지원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상호 토론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들에게는 각각 8분 동안의 주도권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1분 안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질문을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은 최소 30초는 반드시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질문 시간이 1분을 초과하거나 상대 후보 답변을 30초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서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8분간 진행해 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네, 먼저 환경 문제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는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공단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저는 구청장 재임 시절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내 악취와 미세먼지에 대한 그 관리를 철저히 했고, 감천항과 공단 지역 등에는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서 3년간 124개 업체 한 122억 원을 지원을 했고 지금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도 많이 저감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관리실태 평가에서 1등을 해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한 바가 있는데요. 자, 발언 질문 이 시간이 후보께서는 끝났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견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 김 후보님의 그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해 방지 시설은 이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 인프라로서 국가나 지방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 기업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은 개별 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을 할 때 이것은 도로를 국가가 놔주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예,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환경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와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2020년에 장림동 공단에 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가 들어왔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사하에는 이미 5개의 레미콘 공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생각할 때 제가 그것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체 소송이 이어졌고 1심에서 우리 사하구청이 졌지만 여러 가지 환경 영향성 평가도 시행하고 6만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하고 해서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후보님 같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김 후보님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환경 유발 기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겠지만은 기업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또 기업의 입장에서 또 고용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다만 레미콘 같은 이런 환경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예. 뭐 대체로 같은 의견이시라고 보는데 기업적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레미콘 공장을 추가로 조성했을 때 아무리 공장이 깨끗하지만은 그 어떤 이동하는 문제라든 이런 걸 생각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 기업이익과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다 봤을 때는 공익을 우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어떤 그 사건의 뭐 성리, 패배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면에서 앞으로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그 해결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보고 최초의 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기폭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저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레미콘 공장처럼 예. 주민에게 상당히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가 가해져야 되고 규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이 어떤 활동 또 고용 창출 이런 것은 전반적인 우리 산업계의 흐름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다만 공해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와 제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 말씀을 시간 드립니다. 보장됐습니다. 예, 사실은 사하구의 환경 문제도 크게 보면 그동안 이제 부산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동서격차 문제라든지 서부산 홀대 뭐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뭐 기업이 어디에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있어야 되겠지만 그 유독 사회만 열악한 기업이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부산시에서 고위공직자로 계셨는데
그동안 부산시 정책이 쭉 보면 동부산 중심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서부산이 좀 홀대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 근무하시면서 뭐 동서격차 해소라든지 뭐 서부산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신 게 있으신지, 그런 노력을 했더라도 효과가 없다면 좀 이번 기회에 좀 한번 그 책임이 있으시지 않으신지 그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이제 시에 있는 동안에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의 경우에는 심평장려공단 문제, 그 다음에 다대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문화관광 계획, 이런 것들을 제가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계속 네. 계속해도 됩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구청장이 된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더 다른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그 후보님께서 그 선거운동을 시작하실 때 유세차 없이 이렇게 이제 선거운동 하시겠다, 그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고, 그건 소음이라든가 주민 불편을 지향하고 돈 덜 쓰는 선거를 하시겠다는 그런 걸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 제가 예의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신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홍보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유세차 실질적인 그런 운행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결국 그것도 뭐 약속의 파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게 된 뭐 이유라든지 또 그렇게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사과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자리 빌어서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율동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동영상을 틀어서 굉장히 소음을 유발시키고 큰 차를 주차시켜 놓고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래 하고 보니까 많은 유권자들, 특히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음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주차해 놓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유세차를 운영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을 바꾼 게 대해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약속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후보께서 8분간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시간 30초 보장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답변을 그 자리에서 이제 끊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보장이 됐다는 정보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갑준 후보가 역시 8분간의 시간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빠뜨려진 걸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6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우리 사지역의 기업들이 좀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열심히 하면은 지역에 충분한 일자리가 좀 마련될 수 있다. 특히 젊은이가 좋아하는 일자리를 마련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전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무슨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기업 지원에 관한 거.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 문제 하면서도 기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은 사업구에는 지금 그 공단 지역이 많고 또 이제 산단 안에 있는 공단이 있고 그 바깥에 있는 공단들도 많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공단들이 더 많습니다. 전체 한 1,400개 중에 안에가 600개, 바깥이 한 8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단 밖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된 거 아십니까? 보장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구에서도 공업지역 재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산업정비구역이라든지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려고 제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상으로 산과 바다가 맞닿는 곳에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도로도 굉장히 교통 혼잡이 심하고 특히 주차장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차 단속을 좀 많이 완화하고 그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많이 좀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영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이 실적과 예.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요? 예, 뭐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제일 그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주차 단속해 달라, 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그 균형을 뭐 잡아가야 되리라 생각하고 주차장 확보 문제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에도 주차장 확보를 특히 그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획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시간 보장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충분한 공간, 예컨대 한 100면에서 150면 주차장이면 대단히 크고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이걸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을숲도 문화회관이 사실상 상당히 비용도 많이 우리가 구해서 지원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청량 JMC의 그 공모제를 통해서 회관장도 하고 했는데 질문 정리해 주시죠. 찾아가는 그 구의 문화회관에서 찾아가는 이런 공연이라든지 기획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예, 뭐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동네를 찾아가는 그런 문화 행사도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그런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또 실제로 시행도 했었습니다. 예, 우리 사는 이제 가덕 신공항이 이제 조만간 어떤 본격 착공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 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덕 신공항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다대포에서 우리 가덕 신공항과 연결시키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가덕 신공항의 혜택을 우리 사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되면은 제가 지금 심평장려공단을 낙동 테크노밸리로 만든다는 공약을 했는데 그런 공약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이번 기회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사실은 사하구가 이제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앞으로 발전 많이 기대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 당장은 실행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가덕신공항과 다대포를 잇는 교량, 말씀하신 그 교량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그냥 교량이 아니라 버스와 차량과 철도가 같이 운행할 수 있는 복합 해상 교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 내용을 그 공약 집에도 그걸 담았습니다. 답변 시간 보장됐습니다. 예,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철도와 이 차량으로 복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게 엄청난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기착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우리 김 후보님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차관으로까지 재직을 하셨으니까 여성 또는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봤는데,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겠지만은 출산 지원금이 조금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한 62%가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예. 뭐 사실은 뭐 중요한 그 여성이나 아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정을 하다 보면 워낙 우리 사실 사고가 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분야마다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여성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재정 지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도 받고, 또 아동 친화 도시도 답변 시간은 보장됐습니다. 유니세프로부터 지정도 받고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첨단 기업을 유치하도록 올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은 네, 이렇게 해서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8분씩 진행한 주도권 토론, 상호 토론 함께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앞서서도 시간을 잘 지켜주셨는데요. 질문은 1분 이내로, 상대방 후보의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갑준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8분간 진행해 주시죠. 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 게 좋은 주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단이 제대로 된 공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심평장린공단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낙동 테크노밸리, 가칭 낙동 테크노밸리로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그 문화 레저 시설이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 동아대학이 있기 때문에 동아대학과 산학협력을 해서 거기에 여러 연구시설들이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이것은 물론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질문해 주시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김태석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 지금 그 심평장림 상단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혁신지원센터를 지금 건립을 해서 공단을 스마트하고 하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거의 완공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해서는 또 지금 이거 뭡니까 그 수영장 네. 건립하는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는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적극 유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3개가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 10개 이상이 추진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우리 심평장린공단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원, 문화시설, 레저시설들을 대폭 확대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대포 지역은 문화관광뿐만이 아니고 명품 주거단지로 제대로 만들어서 이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기업에서 또 제대로 된 주거시설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도. 예. 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조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센터 유치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노력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 특히 그 부분은 지식산업, 통신산업 등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장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답변 보장됐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등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부지와 그 인근 공장 여기를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YK 스틸 이런 부지도 이제 공장이 이전해 간다면은 거기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곳에 제대로 된 문화관광 시설들을 또 랜드마크적인 시설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서비스 산업,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성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주거시설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거기에는 서비스 산업과 연구시설 또 문화시설, 레저시설들을 과감히 좀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해 주시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특별히 이제 한진중공업은 이미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그걸 개발을 시킬거나 하는 것에 대해 연구 용역도 추진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그동안도 해왔고, 사전 협상도 또 진행도 부산시에서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이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민간 기업들이 적절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진행이 더디고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 사전 협상을 통해서 이제 공적 어떤 기여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공적 기여를 현금으로 해버리면은 우리 사회에 남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현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예, 그래서 그 한진중업 부지와 관련해서는 공적 기여 받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모른 데를 산다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른 데를 공원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한진부지와 함께 전체를 해양관광 벨트로 만드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모른 데를 매입한다 하는 것은 저하고 소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한진하고 그 인근 공장까지 통합 개발을 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문화관광 시설을 넣어야 거기가 제대로 개발이 되어진다고 봐집니다. 이걸 만약에 사전 협상을 통해서 현금으로 받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 회계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혹시 제가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하단에 여러 가지 의료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런 의료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이 서면처럼 메디컬 스트리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서부산 의료원이 곧 이제 문을 열게 될 텐데 그것과 맞물려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서부산 의료원은 예타 면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도 예타 면제 이전 단계부터 저도 좀 활동을 했습니다만, 면제가 돼서 지금 추진되는 데 대해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 되면 그 공공의료의 거점 시설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보고, 특별히 지난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사태에 대해서 아주 큰 역할을 지역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주변에 많은 의료시설들을 연계해서 이렇게 협력 체조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안은 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민원도 있고, 우리 지금 김 후보님께서 아마 출퇴근에 고통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민간 합동 추진 협의회를
만들어서 민간의 어떤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군은 이제 절차를 빨리 밟아가서 이것을 조기에 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8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국민의힘 이갑준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 진행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네요.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후보가 역시 8분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복지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매우 낮은 저출산 시대에 있고 그동안 정부적으로도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도 많이 투여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서 보육이나 돌봄 기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사후에서는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서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한 6개씩 만들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좀 더 많은 개수로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을 가든 민간으로 가든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제가 우리 사후에서 먼저 시작해서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했고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또 투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동 진화도시 유니세프로도 받고 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아동 양육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동 양육 문제는 지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고 특히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우리 후세 미래를 키우는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분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기업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동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아동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체험 놀이터를 좀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소년도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복지 상담센터 같은 게 있지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울린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 문제와 연관해서 저출산과 함께 평균 수명이 증가됨으로써 그 노인 인구 비율도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보통 그 노인 인구를 말할 때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로서 그 초고령 사회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그리고 1인 가구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후보님의 노인 문제에 대한 어떤 견해나 주요 공약이 있으십니까? 예, 노인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기업의 일거리를 가져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걷거나 편하게 산책하고 공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하는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 조금 꺼내졌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사후구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지금 2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림 지역의 어르신 놀이터 공원 조성을 지금 곧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약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곧 완료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노인 일자리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노인 일자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더욱더 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데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일자리 중요성에 대해서. 예. 거기에는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이거는 조금 팩트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구청장 선거에 그리 미리부터 준비하신 건 아니고 좀 갑자기 나오신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공약 이런 것도 좀 준비는 부족했으리라 보고 보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추진하고 곧 완료될 그런 공약들도 들어 있는데 뭐 그런 추진하는 내용도 그게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들어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인 친화 공원 조성 같은 것은 곧 이제 완료될 그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얼숙도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이것도 착공 이미 들어갔고 완료 금년 중에 완료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숙도 청소년 생태센터 지금 이것도 공약하셨죠? 건립. 예. 그게 언제 혹시 완료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올 연말 이제 완료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기획재정관 할 때 이 사 쪽에다가 그걸 유치하는데 제가 엄청난 노력을 저도 기울였습니다. 사실 이게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실장 할 때 2010년에 그때 이제 부산시에서도 건의하도록 해가지고 저도 이것을 추진했고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거기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10년 제가 전부터 거기 했던 주장을 그런 사업이고 곧 완료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약 중에 보니까 감천초등학교 일원에 삼복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던데 감천초등학교 주변에는 삼복도로가 아니고 재개발하려고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인데 그게 혹시 좀 잘못된 그 부분이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그게 아마 위쪽에 지금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거 말씀인가요? 공사가 중단돼 있는 중단이 아니고 지금 그거는 중단돼 있는 거는 소방도로 그러니까 소방도로 천마마을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그 천마마을이고 소방도로는 그 위에 공사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감천초등학교나 감정초등학교 폐교된 그 이런데 조금 위치가 좀 표기가 잘못된 걸로 봐집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다대 소각장 개발을 하신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유스 호스텔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등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호텔을 지으려고 하다가 잘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인데 박영준 시장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걸 약속을 하셨는데 최근에 또 그 부산시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영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민간 개발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내용이 부산시하고는 방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 말고 혹시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업 발전을 위해서 아까 해상복합 교량 건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신지. 제가 가장 이제 역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사하가 지금 이렇게 좀 발전이 더딘 제일 큰 이유가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그 교통 중심지를 만드는 제1차적인 것이 가덕신공항과 우리 사하를 바로 연결시키는 문제다. 그걸 하나 들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네, 이렇게 해서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한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 시간까지 진행하셨습니다. 두 후보께서 비교적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열띤 토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1분씩이 주어지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사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구민들과 소통하였고 그동안 사업 발전을 위한 초석도 많이 놓았습니다. 지금 사업 곳곳에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업의 성과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더 발전하는 사업, 구민이 더 행복한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살고 싶은 사업, 찾고 싶은 사업, 더 머물고 싶은 사업을 만들겠습니다. 부산의 동서간 격차를 해소하고 연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며 준비된 구청장 저 김태석이
중단 없는 사업 발전을 꼭 이루겠습니다. 저 기호 1번 김태석에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는 사전투표일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갑준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사국민 여러분,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야간 대학을 늦은 나이인 30대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는 부산시와 사구에서 20여년간, 그리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약 6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업 발전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힘들었듯이 우리 사업 발전도 엄청난 난관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듯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 발전을 위한 원대한 꿈은 높이 꾸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힘있는 여당구청장, 확인된 행정경제 전문가, 신념과 의지의 저 이갑준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하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한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이어지죠. 그리고 6월 1일이 본투표일입니다. 이 토론회 시간이 지역 유권자 여러분이 일꾼을 뽑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